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공부방 김사장입니다.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요, 이렇게 책으로 한 박스가 와요. 그 책을 협찬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책은 이제 신간이고 홍보용으로 해서 증정이 된 상품이고요. 그리고 그 책을 홍보하시는 업체에서 이제 저처럼 리스트업이 된 사람들에게 책을 이렇게 무료로 보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협찬일 수도 있고 후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이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책을 소개해 드리면 저도 좋고 또 홍보가 되는 책도 좋으니까 여러모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저희 채널은 워낙 특화된 컨텐츠, 굉장히 좁은 컨텐츠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제가 책을 선정하고 또 책을 이해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요, 사실은. 다른 건 하나도 안 깐깐한데 책 선정에서의 만큼은 굉장히 좀 깐깐한 편이라 안타깝게도 한 번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책은 제가 우연히 이 책의 홍보 문구를 봤어요.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근데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하다 그냥 말았거든요. 그리고 막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 책을 막 검색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언뜻 본 게 팀 페리스님의 성함을 봐가지고, 이거 팀 페리스님이 지으신 책인가? 예, 그 팀 페리스님이 지으신 책인 줄 알고 계속 그 팀 페리스님만 계속 검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었는데, 알죠, 여러분? 좀 너무 억지로 하는 거가 안 되면 그냥 놔버리면 또 언제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책박스 안에 이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인연이다 싶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먼저 구매를 했었어도 조금 인연이긴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서 못 찾은 책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즐겁게도 이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자기계발서는 잘 안 읽는 편인데요. 이 책은 뭔가 이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팀 페리스님이 이 책을 지으신 거라면 더욱더 뭔가 신빙성이 있고, 또 제 스스로가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이렇게 내가 바쁘게 살려고 마음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빡빡한 삶을 원하진 않았는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으로 빡빡해지더라고요. 사실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정신없이 막 달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천천히 걸으면서 조금만 먹고 조금만 벌고 조금만 나아가도 그냥 그 순간순간을 유유자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이 막 너무 힘들다거나 괴롭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절로 좀 하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진 것 같아요. 시간을 쓰는 기술과 나의 에너지를 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에서 그 내용을 읽었어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 그게 비율적으로 80-20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투여하는 에너지의 20%만이 80%의 행복과 80%의 풍요와 80%의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갖고 보니까 팀 페리스님보다도 더 유명한 리처드 코치님이 지으신 책이더라고요. 네. 리처드 코치님은 8020 법칙이라는 책을 내셔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 더불어 스테디셀러죠. 네, 엄청나게 팔린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8020 법칙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리처드 코치님의 책이 있기 때문에 2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초기 방송에서는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내가 투자한 시간의 20%만이 나의 80%의 부와 행복과 명예를 가져다 준대요. 이 8020 법칙은 웬만한 분야에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전 세계의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의 고객이 80%에서 90%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상품의 20%만이 80%의 매출을 일으킨다. 20%의 땅덩이에 80%의 인구가 몰려 산다. 등등의 엄청난 연구 결과를 많이 냈던 책이었었어요. 그리고 약간 기업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분명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획기적인 책이었고요. 그 책을 굉장히 많은 기업가들이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컨설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020 법칙을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20%의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100%의 시간 중에서 단 20%의 시간만 생산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고 80%는 그냥 허투루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20%의 노력을 하다가 80%, 그러니까 4배의 노력을 더하면 4배의 성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8020 법칙에 의하면 그냥 4배의 시간을 쓴다고 해서 4배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 그 핵심적인 20%만이 전체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그 20%만 공략하자는 거죠. 그 20%만 공략해서 점점 시간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성은 점점 올라가는 효과를 극대화해 보자라는 거죠. 팀 페리스님은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 책에 굉장히 그 8020 법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을 내셨죠. 4시간인가? 4시간만 일한단가? 그런 책을 내셨고 그 다음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인데 실제로 그 20%의 그 생산적인 시간과 에너지만 반짝 사용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꿈 같은 그런 이야기라서 그런 책을 내시고 그런 많은 이론을 설파하신 분이죠. 그 전에 그 원조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8020 법칙이라는 책을 내신 리처드 코치님이 계시고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별장에서 띵까띵까 놀고 계시고 극소수의 시간만 투자하시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작년에 열심히 놀아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원래부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자고 일하는 스타일은 원래부터 아니에요. 그런 성향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좀 태생이 약간 게으르고 느리고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일하는 게 즐겁거든요. 그나마 제 적성에 맞는 일이고 혼자 하는 일이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많은 시간을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다시 창업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여유가 없고 바쁘다라는 거는 제가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알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에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리처드 코치님의 책이라고 하면 제가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운명처럼 저에게 다가온 책입니다. 39페이지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원리를 우리 삶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네. 적게 일하고 잘 사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진짜 제목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원리. 그것은 바로 8020 법칙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이루어내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이루고 싶고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더 흥미로운 직업을 갖고 더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더 흥미로운 직업과 그런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를 갖기 위해서 또 그런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 또는 고객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써야 할 에너지나 시간도 없이 홀로 필요한 휴식을 취하거나 재충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산 활동에 이렇게 주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생산 활동에 주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공부하고 배워야 되거나 혹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나 좋은 곳으로 취직하고 싶다던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남들보다 2배, 3배 더 일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럴 거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고 살림을 하는 그런 분일지라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언제나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내 아이들을 굉장히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생산적인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 공부하지 않고 이제 게임하거나 놀고 있으면 공부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자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거를 가져야 될까요? 많은 것이 있어야지 많이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갖고 매달 갖는다? 그러면 거의 1년으로 치자면 억대 연봉 정도 되죠. 그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의 행복이 2배, 3배가 될까요? 1,0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내야 된다면 돈은 들어오죠? 그 돈을 써야 되긴 써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큰 물건, 좋은 물건을 사는데 아마 소비를 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물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있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에너지의 배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모두 쏠려 있고 모두 걸려 있고 내 목숨처럼 달려 있는 그런 삶에서 보상은 돈으로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만큼의 보상이 돈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그 돈은 내가 쓰인 돈과 에너지에 비례해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어쨌건 우리는 양육강식의 인생을 살고 있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장사를 했지만 정말 직장 생활을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직장 생활이 훨씬 편하긴 해요. 저도 한 3년 정도 해봤는데 마음 편한 건 사실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편하죠. 근데 그거를 견뎌낼 수 없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조직 생활에 잘 맞지 않은 성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 그렇고요. 저는 정말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따뜻한 울타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됐죠. 거리에서의 어떤 그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삶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기지 못하면 망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경쟁과 자극, 그리고 돈이 결부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업무의 요구,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 그리고 만연한 불안감이 뒤따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 왕관의 무게라고 하죠. 정말 더 많은 돈과 부와 풍요가 오면 올수록 그거를 이고지고 그거를 유지해야 하는 왕관의 무게는 비례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책임이 더 늘어나고 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나고 이겨내야 하는, 참아야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 시간과 에너지로 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관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 좋겠다라고 우리는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다 있더라고요. 그 왕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경쟁을 거치는지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나는 저 왕관을 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다시 한번 원론적인 질문을 할게요. 정말 많이 가져야지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원리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적게 빡 하고 투자를 해서 왕 하고 얻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 또 친구들과 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적은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임을 깨달았고, 더 적은 양의 피, 땀, 눈물, 고군분투로 더 깊은 만족감, 성취감, 돈, 행복, 또 더 나은 인간관계, 그리고 좀 더 균형 잡힌 편안한 인생을 일궈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잘난 척을 잘났으니까 잘난 척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적은 양의 피와 땀과 눈물과 고군투부를 아주 지능적으로 내가 필요한 요소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거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근심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근심걱정은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하고 걱정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행동하지 않기로 하고 걱정을 그만두어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행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걱정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거나 행동을 안 할 거면 걱정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동부터 하라는 거죠. 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거는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운을 피할 수 있거나 일어날 만한 기회를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해보는 건 바람직한데요. 행동을 취하되 걱정하기는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야라면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은 결탄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어요. 사실 뭐 재난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뭐 미세먼지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걱정이 되지만 그걸로 하루 종일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으쌰으쌰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은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뉴스에 나와 있는 무수한 뉴스거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남의 사건,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우리의 인류애와 그리고 그 인간애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혹은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신청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물론 그건 호불호가 갈릴 문제고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지만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열심히 봤던 적도 있었는데 참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 공부를 해본 결과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늘 큰 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현재의 일과 생활 방식을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대요.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인 삶을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이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 더 많이라고 많이 한다라는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그 생각의 메커니즘을 완전 바꿔야 되는 분야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에 돌아온다라고 믿었던 우리 선조부터 내려왔던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런 의식을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노력은 정비례해서 노력만큼 대가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일은 훨씬 더 적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놀고 먹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목욕탕 다니고 이렇게 설렁설렁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결과가 나와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뭐가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지만, 그쵸? 우리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선택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020 법칙을 완전히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노력에 대입을 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쏙 하고 거기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 매력적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되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을 완전히 이 8020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뿔을 뽑기 위해서는 한 세대를 거쳐야 할 정도로 굉장히 뿌리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네, 그런 시스템 안에 딱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약속을 실행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어떤 것도 조금이 아니라 크게 발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조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발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된대요.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만한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고요. 한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요만큼 해도 이만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가능하다 믿는다라는 거죠. 엄청난 공을 들이고 들인 노력만큼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걸로 해서 큰 발전을 찾는 거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마음공부방도 약간 이런 격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하나하나 벽들을 올리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하나 올리면 그 올리는 만큼 쌓아져 올라가요. 나름 공든탑입니다. 이 마음공부방이요. 근데 어떤 채널 보면은 한두 가지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확 뜨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들인 에너지는 같은데 돌아오는 효과가 극대화된 그런 채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요. 그 부익부 빈익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뭐가 좋고 나쁘고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 채널처럼 저속 성장을 하고 있는 채널은 사실 제 스타일에 맞고 약간 한계가 있는 약간 컨텐츠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땀 한 땀으로 올라갈 건 저는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채널은 한 땀 한 땀 올려서 그만큼 세워져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완전히 마음을 내려놨죠. 근데 다 저희 채널 같지 않아요. 어떤 채널은 정말 들이는 시간과 기술은 똑같은데도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내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투자한다고 해서 적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게 투자해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님이 엄청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춤추시고 스텝 연구하시고 이렇게 햄버거 먹으러 다니시고 대부분의 시간이 여가 시간이고요. 극소수의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데 그 극소수의 시간에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회사의 중대 결정을 하시는 시간이래요. 중대 결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띵가띵가 설렁설렁 어슬렁어슬렁 있다가 중대 결정 이건 막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대한 거래에 오면은 그거 생각해서 결제하는 일. 그 짧은 시간만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 세계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일을 즐기시는 분이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댄스를 배우러 다니신다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한계짓는 관념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 시간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까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라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101가지의 여러 가지 즐거움에서 3, 4가지밖에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돈이 있고 엄청난 풍요가 있어도 그거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지만 일밖에 할 것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 뭐가 좋고 나쁜 거는 모르지만 어쨌건 더 다양하게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 기술도 있다면 우리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할게요. 안녕. 뿅.